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주재원 확대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시행 후 초기 3개월간의 모금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예상치 못한 곳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북 임실군인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임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답례품으로 나가는 임실 치즈가 고향사랑 기부액 전국 1위의 1등 공신으로 손꼽힙니다. 푸른 눈의 신부가 임실 청년들을 위해 선물해준 치즈가 지금도 임실군의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북의 가을을 더욱 다채롭게 채워주는 다양한 축제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임실엔 치즈축제입니다. 올해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임실엔 사랑드림, 치즈엔 건강드림이라는 주제로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임실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56만 명. 2015년 치즈를 주제로 한 지역 축제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축제는 끝이 났지만 축제장을 가득 둘러쌌던 국화꽃 경관은 여전합니다. 때마침 구절초도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주변 경관도 너무 예쁘게 조성되어 있고요. 분위기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함께 임실군에서만 생산된 유가공품도 만나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임실군 성수면에 터를 잡은 임실 치즈 테마파크. 이곳은 임실엔 치즈를 테마로 한 우리나라 유일의 체험형 관광지입니다. 이맘때면 가을향 가득 머금은 국화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 단위 나들이 방문객들도 많지만 평일에는 단체 방문이 줄을 잇습니다. 치즈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치즈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산균과 렌넷. 특히 렌넷은 우유를 저어 굳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유산균과 렌넷을 저온 살균 우유에 넣어서 잘 저어주면 치즈가 되기 전 단계에 굳은 우유 덩어리 커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원유 속에 포함된 물인 유청을 분리해 주는데요.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면 가벼운 맛을 가진 생치즈, 코티지 치즈가 완성됩니다. 치즈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렌넷이라고 하는 응유 효소를 넣게 됩니다. 이 응유 효소를 넣어서 커드와 유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 커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늘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신선 치즈, 모짜렐라 치즈 등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몰딩, 그래서 이렇게 틀에다가 담아서 숙성을 하게 되면은 숙성 치즈가 되는 겁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직접 만들어 본 분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또 우유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맛은 어떠셨어요? 되게 고소했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치즈 저희 아이랑 되게 좋아하고 자주 사 먹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만드는 과정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또 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치즈, 스트링 치즈 많이 사 먹는 편이거든요.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뭐 브랜드의 치즈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치즈뿐 아니라 피자 만들기와 유럽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임실 치즈 테마파크. 최근에는 더 다채롭고 이색적인 공간들이 마련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스포츠 체험장은 2024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니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체험형 관광지이기 때문에 치즈를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치즈 체험관도 있고, 또 여기 오시면은 또 이렇게 먹거리도 좀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치즈를 이용한 식당들도 많이 있고, 또 볼거리도 풍부해가지고 즐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국화가 그대로 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지금도 축제가 끝났지만도 여기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저희 운영 홍보팀에서는 5월 가정의 달, 여름 아쿠아 페스티벌,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행되는 산타 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축제 중에 임실 산타 축제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참가자를 모집해서 퍼레이드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산타 썰매라든지 치즈 컬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새롭게 문을 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 바로 임실 치즈 역사 문화관입니다. 지금까지 치즈를 매개로 한 임실군의 활기찬 현재를 만났다면 이곳에서는 임실의 과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임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임실 치즈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의 치즈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임실군의 역사를 크게 돌아보면 지정환 신부님의 치즈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풍요롭고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1960년대 중반만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은 꿈을 잃고 방황을 해야 했던 곳이 바로 임실이었습니다. 1958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전쟁의 땅에 희망을 품게 하자는 사명으로 한국행 배에 몸을 실은 벨기에 귀족 가문의 막내. 그는 첫 부임지인 부안에서 간척지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나눠줬지만 고리대와 노름으로 그 땅들이 다 넘어가는 걸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부임한 곳이 바로 임실이었습니다. 당시 임실은 가난이 일상이자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첫 부임지에서 받은 상처를 잊고 다시금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로 결심한 지정환 신부. 그래서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 자신의 뜻을 전하죠. 지천으로 자란 사냐초로 사냥을 기르면서 사냥젖을 팔 수 있도록 마을의 청년들에게 사냥 새끼를 나눠주기 시작한 지정환 신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임실 사냥 협동조합이 설립됩니다. 지정환 신부님과 임실의 특별한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벽화로 만나볼 수 있는 성가리 벽화마을. 이곳에선 지정환 신부님과 마을 청년들이 함께 완성해간 임실 치즈의 역사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1대 임실 치즈 협동조합장 신태근 씨입니다. 한국에 올 때 나이가 29살, 가지고 있던 간척지를 천주교 신자 50%, 안 믿는 사람 50%, 3,000평씩 해가지고 그걸 나눠줬죠. 바다 방언들아 짠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또 싸게 팔아버리고 막 그랬어요. 또 신부님이 거기서 하는 사업은 사실 좀 실패죠. 그거 정리하고 발령을 임실로 나가지고 신부님이 오실 때 어떤 신부님이 양 2마리를 주었어요. 양을 젖짜가지고 양젖도 팔고 그랬어요. 부안에서부터 지정환 신부를 곁에서 지켜본 신태근 씨. 신부님을 따라 임실로 온 이후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사냥을 키워 젖을 팔았는데요. 점점 뜻을 함께하는 가구 수가 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냥의 수가 많아지면서 남아서 버려지는 사냥류의 양이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양재 파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안 팔리고 젖 짜서 젖이 썩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성당에서 지금 시작한 거죠. 저 일자기가 지금 약탕기거든요. 약탕기에다가 양젓 짜가지고 지금 치즈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게요. 저런 짓을 그냥 보통 했어요. 거의 안 됐어요. 된 거 거의 없어요, 된 것이. 버려지는 사냥류의 처리 방안으로 신부님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치즈. 그러나 치즈를 만드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약탕기와 막걸리 누룩까지 동원했지만 실패만 거듭했죠. 지정환 신부님은 벨기에 부모님으로부터 2,000달러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성당 사제관을 작업장처럼 쓰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치즈 기술자까지 불러 비법을 전수받지만 풍미 있는 치즈 생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67, 68, 69 아무리 기술자 있더라도 완전히 돼지밥, 거의 돼지밥. 결국 기술을 익히기 위해 유럽으로 떠난 지정환 신부. 한 기술자의 도움으로 간신히 비법을 적은 노트를 얻어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을 맞은 이는 신태근 씨 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있었어요. 한 10몇 명 있었는데 신부님이 갔다 오신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요. 저는 믿었죠, 우리 신부님이.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기술자가 전해준 비법 노트와 유산균, 그리고 산도 측정기로 일정한 품질의 치즈를 생산할 수 있다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한 지정환 신부. 그렇게 본격적인 치즈 생산이 시작되면서 프랑스식 정환 치즈가 탄생했고 2개월 이상 숙성이 필요한 체다 치즈도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임실에서 만든 신선한 치즈는 유명 호텔과 외국인 전용 상점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1972년 서양의 빈대떡, 피자는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인기 간식으로 떠올랐는데요. 피자를 만들 때 모짜렐라 치즈가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된 지정환 신부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모짜렐라 치즈 제조에 나섰습니다. 당시 피자 가게들은 미군에서 흘러나온 치즈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했는데요. 임실에서 만들어진 모짜렐라 치즈 덕분에 믿을 수 있고 맛 좋은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빌딩에 문을 연 명동 피자 가게에서도 임실에서 만든 모짜렐라 치즈를 납품받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짐작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청정 자연에서 얻은 원유로 만든 치즈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만 가다 보니 사냥류가 부족한 지경에 이른 건데요. 임실에서는 결국 사냥을 대신해서 젖소를 키우게 됐습니다. 사냥이 계절 번식을 해요. 3, 4월에 새끼 나면은 새끼 난 뒤로부터 젖이 나와요. 한 9월쯤 되면은 젖이 끊어져.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이거 젖소로 바꿔야. 젖소는 그게 계절이었거든요. 그때 젖소 샀을 때 초등학교 소풍 코스도 우리 집으로도 있었어요. 임실군에 그 한 마리 썼으니까 그때. 1972년 임실군에 처음으로 들어온 젖소. 당시 초등학교 소풍 코스로 젖소를 보러 올 만큼 귀한 대접을 받으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임실 사냥협동조합도 임실 치즈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최상품의 치즈를 생산하기 위한 지정환 신부님과 조합원들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치즈의 품질은 냉장 시설과 숙성실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성가리 치즈 공장을 만들면서 조합원들이 꼬박 1년 동안 맨손으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굴을 파서 만든 숙성실입니다. 변변한 장비 하나 없이 정과 망치로 17m의 굴을 파낸 건데요. 좋은 치즈를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최근 이 굴을 새롭게 복원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개방해 놓았는데요. 지정환 신부님과 마을 사람들의 간절함과 하나된 마음이 절로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하여튼 참 힘들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거 뜰 사람 없어요. 지금은 이게 그 코팅을 했는데 옛날에는 코팅 자료가 없어가지고 소금물로 한 4개월, 5개월 막 이렇게 닦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여기 닦는데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매일 와서 닦는 거예요? 네, 매일 닦는 거야. 곰팡이 나니까 곰팡이하고 싸우면 치즈가. 곰팡이와의 싸움은 어쩌면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부님과 마을 사람들의 사투였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현재는 코팅 기술을 통해 곰팡이를 방지하고 있는데요. 숙성 기간이 2개월 이내인 치즈는 노란빛의 담황색으로 코팅을 하고, 숙성 기간이 4개월 이상 필요한 치즈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개월 이상인 치즈의 경우는 검은색으로 코팅을 하죠. 가난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우리나라 치즈의 본 고장으로 현재까지 그 경제 효과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임실 치즈. 지금까지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임실에서는 치즈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즈 연구소에서 그 치즈 개발을 주로 맡고 있고요. 소비자에게 제품이 나가기 전에 제품들을 위생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임실에 있는 13개의 농가에서 다 만드신 제품들을 당일날 바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유에 대한 유성분, 항생제의 유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지 대장균, 대장균군, 그리고 일반 세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위 1%의 품질을 유지하는 임실의 유가공품. 임실군에서는 현재 14개 유가공 공장이 50여 낙농가에서 나오는 신선한 원유로 만든 친환경 치즈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의 홍보와 마케팅, 유통망 구축은 물론 안전성과 효능 검증을 전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임실엔 치즈 클러스터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기술 이전을 통해 농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임실 치즈의 역사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님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1970년대 초반부터 오른쪽 다리에 다발성 신경 경화증을 앓기 시작한 지정환 신부는 치즈 공장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모두 조합에 넘기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립해서 몸이 아픈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공로를 쌓은 공을 인정받아 특별 귀화를 하게 된 지정환 신부. 한국에 온 지 57년 만에 진짜 한국인이 된 그는 2019년 많은 일화들만 남겨둔 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과 함께한 것뿐이라고 말한 지정환 신부. 그와 함께한 시간은 신태근 씨 기억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남을 위해서만 신부님이 그 생을 살라고 자기 즐거움 같은 거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서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일했어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게 뭐 이걸 하려고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한국에 온 거 아니고 그냥 우리도 만난 거 우연히 만난 거지. 우연히 만나서 뭘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다 한 거지. 그 가수 있잖아요. 노래가 우연히 한 그 노래 부른 사람. 그 양반이 그 노래를 좋아하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아래. 지정환 신부의 헌신과 주민 공동체 합심으로 일군 임실 치즈의 역사. 푸른 눈의 신부가 준 선물은 여전히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그러니까 그때는 시서 만드는 것은 미친 것 같아요. 그동안 실패, 또 실패, 어떤 때 성공, 또 실패하고 죽을 고생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많은 방법으로 연구 또 노력하시면 또 큰 미래를 만들어 주기 부탁드립니다.